포피 초대석. 안녕하세요. 포피조대석 이창훈입니다. 18회 이어서 이번에도 이건식 팀장님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지난 18회에서는 장기 실종자 현황 그리고 경찰청에서 올해 신설된 장기 실종자 추적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종을 예방하는 방법들 또 실종 사건 발생 시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서 아동 실종 예방 사전 등록제에 대한 관련 영상을 봤습니다. 특히 인지 형성이 아직 좀 다 되지 않아서 대처 능력이 좀 부족한 아동 실종에 대한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등록제, 이게 실종을 미리 예방하는 가장 그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사전 지문 등록 제도는 우리가 이제 그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네. 그 실종이 되고 나서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실종 전에 미리 그 아이의 그 사진과 지문 그리고 인적사항, 보호자 인적사항을 미리 그 경찰청 시스템에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실종됐을 때 그 사진과 지문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신속하게 인계하는 제도인데요. 그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또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바로 등록이 가능하고 우리가 그 인터넷 안전 드림에 방문해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 방문해야 되지만 우선 그 사진과 인적사항을 안전 드림을 통해서 등록을 해도 충분히 예방 효과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전 지문 등록 몇 살 때부터 하면 좋다고 보세요? 저희가 원래 그 사전 지문 등록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형성된 3살 이상부터 하고 있는데요. 특히 3살 이상부터 18세 미만까지 아이들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나 특히 3살 미만 아이들도 가능합니다. 안전 드림에 그 인터넷 안전 드림에 방문해서 그 아이의 사진과 인적사항 또 신체의 특징을 잘 남겨놓으시면 그 사진과 신체의 특징을 가지고 보호자한테 충분히 인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3살 이하 아이들도 미리 사전 지문 등록 예방 그 제도에 가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사전 등록 지문제를 실시한 이후에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나요? 저희가 이제 그 2012년 그 7월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는데 지금까지 그 오늘까지 88명의 아이들을 집으로 빨리 귀가를 시켰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며칠 전 이틀 전이 일요일이었죠.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부모님과 함께 그 공원에 놀러 나왔다가 아이가 갑자기 실종돼서 실종된 사례인데 112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아파트 앞에서 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장 경찰관이 출동해서 그 아이를 만나보니까 아이가 4살이고 자기 이름도 말을 못하고 또 부모님 이름이 누군지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는 경우입니다. 네. 대부분 아이들이 그 부모로부터 이탈되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나 그 놀라고 충격을 받기 때문에 울기만 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울고만 있어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사진으로 확인해 보니까 바로 그 보호자 자료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자에게 바로 연락을 해서 아이를 인계를 했는데요. 그만큼 사전 지문 등록 제도가 큰 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아이의 사진과 신체의 특징, 지문을 가지고 보호자에게 바로 인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실종 확률이 높은 분들 중에 치매 노인들 또는 네. 지적장애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어떤 가족 찾은 확률도 높았나요? 그럼요. 저희가 그 88명의 그 실종 아동을 보호자한테 인계했던 그 사례 중에는 지적 장애인도 있고 치매 환자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걱정한 게 뭐냐면은 지적 장애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가면은 인적성이 다 바뀝니다. 네. 옛날 같으면 지금 88명이 다 시설로 가서 장기 실종 아동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런 사전 지문 등록 제도 때문에 바로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있고 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사전 지문 등록 제도에 비판을 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서버 또 이게 정보들이 한 서버에 담겨 있다 보니까 악용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나의 어떤 인권 침해 요소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어떠세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그 지문을 경찰에게 맡기면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느냐? 네.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범죄에 사용하고 또 지문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범인을 검거하고 이거는 십지지문이거든요. 네. 십지지문은 뭐냐면은 우리가 손을 보면 10개 다 있죠. 0부터 네. 9까지의 번호가 있습니다. 지문의 형태에 따라서 0부터 9의 번호를 먹여서 그 번호에 따라서 그 범인을 검거하고 사람을 신원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십지지문인데 저희가 운영하는 그 사전 지문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특징점입니다. 1부터 5까지 특징점을 해서 우리가 융선이라든지 네. 또 융선의 각도, 모양, 형태 이걸 갖다가 특징점을 해서 번호를 먹입니다. 특징점 3, 특징점 4, 특징점 5 해서 이 자체 알고리즘이 틀립니다. 그 특징점으로 해서 그 가족을 찾는 데이터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그 형사가 일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없고 또 하나는 노출될 염려가 없습니다. 뭐 서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킹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서버 해킹 위험이 없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이런 자료를 외부망에 두는 게 아니고 경찰만 사용하는 내부망입니다. 경찰 내부망을 통해서 아이들을 발견을 목적으로 그 아이들이 발견됐을 때 그 경찰 내부망 이런 특징점을 통해서 인계를 하기 때문에 큰 다른 악용될 소지가 없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부망을요? 내부망에 들어올 수도 없고 또한 3단계 보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안 장치가 되어 있고 유전자라든지 저희가 관리하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별도 방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누출 위험이라든지 그런 걱정할 염려가 없습니다. 더 보안을 신경 썼다는 말씀을 드리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건수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오해다라고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전 지문 등록 제도를 잘 활용해서 88명의 많은 또 실종 가족들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또 동영상을 만든 거 참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경찰청에서 아동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또 다른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부모님이랑 같이 길을 걷다가 만약 부모님을 잃어버리면 제자리에 멈춰. 그리고 생각해. 무슨 생각? 이름, 전화번호,
당황하지 말고 자기 이름과 부모님 전화번호를 차분히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이가 사라진 거란 부모님은 어떤 길을 되짚어오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있어. 하지만 제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면 도움을 요청해야 해. 누구한테? 경찰 아저씨나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 알겠지? 자, 친구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면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 잊지 말라고. 자, 제가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요. 저도 이 캠페인 영상을 좀 소리로 들어봤습니다. 목소리 연기가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소리여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자, 이 아이를 잃었을 때도 참 골든타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어떤 몇 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을 12시간을 잡고 있습니다. 12시간이요? 네. 그동안 통계적으로 보면 12시간 이내에 발견된 아이들은 95% 다 발견이 됩니다. 12시간 기점이 그만큼 중요한데요. 12시간 지나면은 장기 실종으로 대부분 남고 있습니다. 아동 장기 실종을 봤을 때 12시간 이후로 본다.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12시간으로 보는 거죠? 네. 그 실종 아동 찾는 거는 그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시간의 어떤 그 시급함이 있고 또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신속하게 발견할 필요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응급 환자 골든타임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네. 실종아동 골든타임도 12시간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말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짧은 시간에 제일 먼저 가족들이 해야 할 어떤 행동 요령들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는 바로 그 안내소라든지 또 주변에 그 관리소 신고해서 그 아이에 대한 인상착의라든지 실종된 시간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려서 방송을 한다든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아이가 찾지 못할 경우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저희 경찰청 182센터나 182센터 112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 대처가 가능하고 전국에 엠버 발령을 해서 신속하게 아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하라의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근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실종된 상황도 많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때를 대비해서 시민들이 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지침들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등하교 시간대에 그 실종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각별히 유의해야 되는데요. 이왕이면 부모님들이 그 등하교 때 같이 동행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고 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아이 혼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놀이터에 어떤 그 아이들이라든지 또 외부인이 함께 있을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네. 보호자가 같이 놀아주는 것도 함께 있는 것도 참 필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이들이 등하굣길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빨리 가기 위해서 또 집에 빨리 오기 위해서 사람이 다니지 않는 어두운 길이라든지 그런 또 위험한 지역을 아이들이 다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과 등하굣길을 한번 같이 가면서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또 밝고 주변에 보면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아이들에게 길을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등하굣길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너는 이 집에 가서 어떻게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된다. 네. 구체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또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에 발생했을 때 지나가는 분에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도록 평소에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잘 못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 호주머니 안쪽에 아이의 이름과 보호자 연락처를 꼭 남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령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밖에도 가출하거나 또는 이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아이가 몇 살 아이가 집에 나갔는데 귀가하지 않았는지 또 예를 들면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은 충분히 길을 잃어버릴 염려는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 만났던 친구가 누구인지 어. 또 왜 아이가 평소에 안 하던 실종이 됐는지 그런 위급한 상은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급한 상이라고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182 센터나 112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그 범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대해서 신속하게 연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네요. 실종자를 발견했다. 그런데 직접 데려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마찬가지겠네요. 특히 그 바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요. 제가 한 그 5개월 전에도 지적장애인이 길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보호자가 한 3개월 넘게 찾았는데 그 들리는 소문에 어떤 남성이 데리고 왔다. 그런 얘기도 있고 어디 근처에서 본 것 같다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위치 추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아이를 찾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남자 쪽에서 그 지적 장애인을 그 어떤 성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네. 그 어떤 그 정말 그 아이들을 감금 비슷하게 데리고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성폭력 수사대 연락을 하고 또 현지 경찰관 도움을 받아서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오고 그 남자들은 바로 형사 입건해서 형사 처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되게 위험하고 정말 진짜 골든타임인데요. 네네. 순간순간마다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들을 알겠습니다. 자, 실종 예방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처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참 계속해서 이 일들 하시면서 참 많은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집에서 어떤 아빠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방송이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집에서 빵집 아파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6시 반에 또 출근했다가 집에 가면 밤 11시, 12시고 애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준 적도 많이 거의 없고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서 가족들이 오손도손 앉아서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 같이 밥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족하고 빵점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부끄럽죠. 좀 그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아빠가 아닌데 좀 부끄러운 부분이죠. 네. 오늘도 일찍 나오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아이들 아무튼 근데 이 가운데서도 제가 책을 쓰셨잖아요. 책 제목이 보니까 실종 함께 아프면 찾을 수 있다. 맞나요? 제가 제목을 실종 함께 아프면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목이잖아요. 제가 네. 7만 6천여 통, 한 4년 전에 7만 6천여 통의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보면 그분들의 아픔이라든지 가족을 간절히 찾고 있다. 그런 내용을 쭉 적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실종 가족들의 아픔은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슬로건을 제가 이제 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 찾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냥 말로만 아파한다 이게 아니고 주변에 가다가 실종 아이로 보이거나 또 실종된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치매 환자로 보이면 그분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또 경찰에 바로 인계도 하고 그게 관심이거든요. 관심이죠. 그게 함께 아파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관심이 실종 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실종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지만 또 이 가족들에게 빵점 아빠라고 하시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 사회적으로 많은 열심히 아버지가 실종 아동을 찾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을 향해서 한마디 좀 해주세요. 자녀분들을 통해서 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얘들한테는 좀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 말 할 말이 없네요. 미안하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사명이다라는 또 말씀을 또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그 최종 꿈, 바람 어떤 게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제 앞으로의 꿈은 자꾸 저를 좀 채찍질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이제 이렇게 내가 이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반성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채찍질을 하고 좀 더 겸손해지고 실종 가족들의 아픔을 알기 위해서 초심으로 늘 돌아가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열심히 더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마음 갖고 계신데요. 제가 드려야 할 질문들은 다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2주 동안 함께 하셨는데. 저는 늘 고맙고 우리가 실종 가족들에게 그냥 방송은 방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런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종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고 또 실종 가족들에게 그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방송에서 실종 가족들의 사연도 많이 소개해주고 또 엠버 발령이라든지 네. 가족을 하루빨리 찾을 수 있도록 같이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해주면 그분들은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라도 알고 싶은 게 바로 실종 가족들의 마음이죠. 잃어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셨죠? 오늘 이건수 팀장님과 함께한 시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주 연속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주는 사람들, 장기 실종자 추적팀 이건수 팀장과 함께했던 포피 초대석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